여러분, 혹시 이런 밤이 있으셨습니까? 잠이 오질 않아서 천장만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자식들은 다 자라서 제 길을 갔고, 오래 다니던 직장도 어느 날 마지막 출근을 마쳤습니다. 달력을 보면 날짜는 흘러가는데 전화기는 조용하고 하루가 이상하게 길게 느껴지는 날들. 젊을 때는 바쁘다고 못 쉬었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 느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홀가분한 느낌도 드는 건 왜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히 압니다. 200년 전 독일의 한 철학자가 바로 그 감정에 대한 답을 이미 자신의 책에 적어두었거든요. 그 철학자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오늘은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이 들면서 느끼는 그 묘한 고독감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하고 자연스러운 것인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올해 66이신데 편의상 김철수 씨라고 하겠습니다. 이분은 35해 동안 한 회사에 몸바쳐 일하셨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것이 일상이었고, 명절에도 출근하고 아이 졸업식에도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하는 거니까,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하는 거니까. 부장으로 퇴직하던 날 동료들이 조촐한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꽃다발도 받고 케이크도 먹었습니다. 다들 웃으며 손을 꼭 잡고 자주 보자고 연락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벌써 3년 전 일입니다. 그 많던 동료들 중 지금 연락이 닿는 사람은 딱 2명입니다. 그것도 명절에 카카오톡 안부 메시지 정도.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그 다음엔 섭섭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그냥 좀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30년을 함께 일했는데 이게 맞나? 내가 사람들한테 너무 소홀했던 걸까? 스스로를 탓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내에게도 말 못하고 아들한테는 더더욱 말 못하고 혼자 그냥 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마철이라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오후, 아내가 방 정리를 하다가 낡은 책 한 권을 꺼내왔습니다. 이거 오래됐는데 읽어볼래요? 낡은 표지에 이런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 인생론. 처음엔 그냥 책상 위에 쌓아뒀습니다. 철학책이라니 어렵기만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날 저녁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별 생각 없이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딱 한 문장을 읽고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 속에서 평화를 찾는다. 왜냐하면 그의 내면이 이미 충분히 풍요롭기 때문이다.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오래된 응어리가 조금 풀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이게 자연스러운 거였구나. 그날 밤 철수 씨는 그 책을 새벽 2시까지 읽었다고 합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1788년 독일 단치에서 태어난 철학자입니다. 사실 이 사람,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까다롭고 냉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친구도 많지 않았으며 인간관계에 크게 기대를 두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강의실에 학생이 몇 명 없어도 개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혼자 있다는 것의 의미를 누구보다 오래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임을 찾는 것은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다. 하지만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있어도 충분하다. 이 말 처음 들으면 좀 냉정하게 느껴집니다. 그럼 나는 내면이 공허한 사람이란 말이냐고 반박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진짜 뜻은 이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2가지 고통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는 욕망의 고통입니다.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는 고통. 또 하나는 권태의 고통입니다. 원하는 게 다 이루어졌을 때 오는 허무함. 젊을 때 우리는 욕망의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나은 집, 자녀의 성공.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며 달렸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욕망이 하나둘 채워지거나 내려놓아지면 이번엔 이상한 공허감이 찾아옵니다. 이게 다인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쇼펜하우어는 이 공허함을 도망치려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조용한 시간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진짜 나 자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비범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운명이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평범하니까 고독과 상관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기쁨도 겪고 슬픔도 겪고 배신도 당하고 감동도 받은 사람,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삶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고독을 편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독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빌려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늘 무언가를 연기합니다. 더 괜찮아 보이려 하고, 더 밝아 보이려 하고, 불편한 내색을 숨깁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비로소 그 모든 가면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진짜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우리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다시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선물, 삶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후회가 쌓입니다. 더 잘해줄 걸, 더 많이 안아줄 걸, 그때 그 말은 하지 말 걸. 조용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 후회들과 천천히 마주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하지만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지금의 내가 결정한다. 고독한 시간이 있어야 우리는 지난 삶을 원망이 아닌 이해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선물, 진짜 관계를 알아보는 눈입니다. 많은 사람 속에 있을 때는 누가 진짜 내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모두 웃고, 모두 친절하고, 모두 잘해줍니다. 그런데 조용해지고 나서야 보입니다. 바쁠 때 연락이 끊긴 사람, 어려울 때 슬며시 사라진 사람,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옆에 있어준 사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관계의 진짜 가치는 화려한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드러난다. 고독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곁에 남아있는 그 한두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고슴도치의 비유입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려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추워서 얼어버립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적당한 거리를 찾습니다. 찔리지 않을 만큼 멀고 따뜻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이 비유는 우리 인간관계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너무 기대면 상처받고 너무 밀어내면 외롭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사람을 가려 만나게 되는 건 남들이 싫어진 게 아닙니다. 드디어 적당한 거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 거리를 몰라서 가까이 다가갔다가 찔리고 멀어졌다가 외로워하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어느 만큼이 나에게 맞는 거리인지. 그건 냉정해진 게 아니라 성숙해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단순히 고독해도 괜찮다는 위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를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실제로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을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을 일부러 만드십시오. 하루에 딱 20분이면 충분합니다. 텔레비전도 끄고 핸드폰도 내려놓고 그냥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괜히 불안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색함이 지나면 아주 조용한 안정감이 찾아옵니다. 커피 한 잔이어도 좋고 마당에 나가 하늘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름 없이 그냥 앉아 있어도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자유를 알지 못한다. 둘째, 관계를 줄이되 깊게 하십시오. 지금 내 곁에 있는 한두 사람에게 더 많은 마음을 쓰십시오. 긴 전화 한 통, 함께하는 밥 한 끼, 잘 지내지? 라는 짧은 문자 한 줄, 100명에게 얕게 뿌리는 정성보다 한 명에게 깊이 건네는 온기가 훨씬 값집니다. 그리고 그 온기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셋째, 과거의 관계에 점수 매기기를 그만두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한 것도, 그 사람이 먼저 연락을 끊은 것도 더 이상 판결하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처지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타인을 미워하는 것은 비 오는 날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삶에 바빴고 각자의 한계 안에서 행동했을 뿐입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김철수 씨, 그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요? 매일 아침 6시 동네 뒷산을 혼자 오릅니다. 처음엔 심심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다고 하십니다. 새소리도 듣고 바람도 맞고 35년 직장 생활 동안 한 번도 못 해봤던 그냥 멍하니 있기를 처음으로 배웠다고요. 내려오는 길에는 작은 동네 카페에 들어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십니다. 혼자서요. 예전엔 혼자 밥 먹는 것도 어딘지 초라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게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고요한 시간이 하루 중 가장 나다운 시간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엔 바쁜 게 잘 사는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고요한 게 잘 사는 거더라고요. 쇼펜하우어가 들었다면 무릎을 탁 쳤을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주변이 조용해지는 건 당신이 뒤처진 게 아닙니다. 연락이 줄어드는 건 당신이 못난 게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건 당신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살아온 세월이 쌓이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눈이 생겼다는 것이고, 오랜 시간 남을 위해 살다가 비로소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이 왔다는 것이고, 인생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고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200년 전에 이미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신 안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고독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풍요로움이 만들어낸 조용한 공간입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 딱 좋은 때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조용한 공간 속에서 당신만의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이곳에서는 매주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에 힘이 되는 이야기를 진심을 담아 나눕니다. 어렵지 않게, 따뜻하게, 그리고 함께 생각하며,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혼자 있는 시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산책을 하시는지, 책을 읽으시는지,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지, 어떤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보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생각지 못한 큰 위로가 됩니다. 같이 나눠봐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